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하고 무선통신 네트워크 공부하게 될 민상원입니다. 이번 4학년 2학기라 제가 거의 녹화 강의를 주로 할 거고요. 중간에 실시간 비대면 강의를 몇 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 강의 녹화된 것이 뭐 21년 뭐 요때 녹화된 것들이 많은데 그때 강의 진행을 하면서 수업했었던 내용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 이 온라인상에서 만나가지고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그때 여러분 출석도 확인하고 뭐 질의응답도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언제든지 질의나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사무실, 연구실로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메일로 근데 솔직히 이메일로 물어보시면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줌으로 연결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녹화해서 여러분이 나한테 보내주거나 그러면 제가 좀 편하게 여러분이 그 질의한 내용을 그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거에 관련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이강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강자는 뭐 4학년 2학기 무선통신 네트워크 전자통신공학과 과목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화 동영상은 이전 거에 대한 것도 제공해 드리고요. 제가 23년 지금 다시 또 녹화해서 제공해 드릴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분은 특별하게 하지 않고 제가 그때그때마다 앞에 부분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면 이거는 23년도 이번에 녹화한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시간 비대면 수업은 이 강좌가 목요일 날 13시 30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그 시간에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만 됩니다. 저도 이 줌 수업에 대한 걸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뭐 그냥 인클래스에서 하던 거랑 동일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업하는 것이 그냥 이 온라인상에서 할 뿐이지 그냥 강의실에서 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도 여러분이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좀 아쉬운 건 그거죠. 이 친구가 진짜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근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여러분들 여기 하면서 뭐 할 때 갑자기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손을 흔들어 주세요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글을 쓰거나 채팅에다가 뭘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이 친구가 참석하고 있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실시간 비대면 수업도 진행할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다른 특별한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가 없는 대신에 제가 쓰는 것이 유튜브에 돼 있는 콘텐츠,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위키피디아 자료를 주로 쓰고요. 그다음에 제가 네다카드닷컴 자료도 쓸 예정입니다. 네다카드닷 이 시스코에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플랫폼이 네다카드닷컴이고요. 여러분이 뭐 학교에 공지된 사항을 잘 팔로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CCNA 과정 코스 1, 2, 3 이번 학기까지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브넷이라고 해서 대브넷 강좌도 개설을 했었고요. 그 외에 뭐 IoT, 시큐리티, 자바, 리눅스 이런 교육 콘텐츠들을 이 네다카드닷컴에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나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다카드닷컴의 광운대학교의 컨택 포인트하고 제가 인스트럭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뭐 4학년이니까는 저를 걸추 아시겠죠? 저는 전자통신공학과의 민상원이고요. 이메일과 제 오피스, 그다음에 오피스 전락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언론 기사를 또 쓸 겁니다. 언론 기사는 최근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보게 되면 8월 27일자
제가 보통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뉴스 보다가 아, 이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네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이제 요거를 보는 거겠죠? 이건 보시면 이게 콘텐츠가 지금 공유가 음, 화면 공유에 대한 걸 하고 나서 할게요. 음, 콘텐츠 공유가 왜 안 되죠? 이렇게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최근 8월 27일자 기사인데 5G 기지국 얼마나 더 만들 수 있나 터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보면은 5G 3.5기가 기지국 설치 맵 분석을 해보니 아직까지도 5G 논쟁이 있고요. 공정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광고로 결론을 냈고 그다음에 이 NR이라고 뉴 레이디오 주파수가 28기가 주파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 콘텐츠에 보게 되면 주파수 영역 중에 28기가헤르츠에 대한 내용을 해요. 그래서 28기가에 대한 것이 5G의 새로운 할당된 주파수 영역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주파수에 대한 것이 이 통사의 주파수 허가 취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기가 인프라 구축되고 있지만 품질 불만 많은 5G 소비자들. 그러니까 사실 왜 품질이 안 좋으느냐 하면 기지국을 많이 안 깔았다는 거죠. 근데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지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혐오 시설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좀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지국의 그 기사를 잠시 보게 되면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는 거짓말이었다. 1기가보다 20기가 bps를 준다는 것이었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했지만 기지국을 제대로 못 갈아서 주파수마서 회수되었다. 5G가 될 거라니 역시 거짓이었다. 요샌 LTE가 새롭게 가입하는 국민들이 5G 가입자보다 많다. 사실 제 이제 강의하는 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그냥 LTE 옛날부터 그냥 LTE만 쓰고 있습니다. 5G는 상당히 공공성이 강해요. 공공성이. 5G에서 새로 하는 유스 케이스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 울트라 브로드밴드 모바일 쪽에 그다음에 IoT 관련된 그다음에 이쪽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비클 오토노머스 비클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 세 가지 축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축이 5G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LTE로서도 충분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있는 통신과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통신과는 사실 이 통신이 잘 돼야지 우리가 취직도 잘 되고 진로도 많이 좋아질 텐데.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포기를 할 수는 없고요. 5G, 6G 이렇게 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야 되죠. 통신을 전공한 저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외부 나가서는 5G망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5G망은 가야 될 네트워크이고요. 6G도 가야 될 네트워크예요. 자, 그래서 내년엔 5G 전국망을 구축할 거라는데 이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5G 기지국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LTE 기지국과 중복으로 설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LTE 기지국과 중복으로 설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신문 기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기사를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요 팩트에 대한 건 이제 보셔야 되고 그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라인 바이 라인에 숨겨져 있는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약간 비판까지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4학년 정도가 되면 전자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기사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죠. 네, 뭐 취업 준비니 뭐니 이렇게 바쁘긴 하더라도 이 관심사를 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사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쭉 볼게요. 우리가 5G에 대한 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어떤지에 대한 그 기사니까 한번 볼게요. 상용한 지 4년.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2020년, 21년 그때 5G망에 대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요 무선 통신 네트워크 과목에서. 그때는 핫했죠. 5G에 대한 것이. 근데 지금 이제 4년 흘른 지금에 보면은 어, 이렇게 빠르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고요. 가격만 비싸졌다는 걸 알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6월, 그러니까 23년 6월에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홍보 문구는 과장이라고 못 박아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9년 4월 5G 상용화 당시 이 통사 SK, LG, KT죠. 속도를 20GBps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세대 그 전에는 LTA라고 롱턴 이볼루션에 대한 A에 대한 애그리게이션 하는 겁니다. LTA에 대한 것이 1GBps보다 20배.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는 0.8kbps. LTE 속도보다 약간 미치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죠. 그래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사상 두 번째로 아주 많은 액수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배기가스 조작해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사건이라고 해서 375억 원보다 작은 그건 얼마죠? 아까 혹시 앞에 나왔나? 여기 있다. 336억 원을 이제 부과를 한 거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디젤 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뭐 그 조작한 거에 대한 거를 원상 복귀시키고 사실을 이야기해서 됐는데 그러면은 이 5G에 대한 건 어떻게 돼 있느냐? 28GHz에 대한 거하고 3.5GHz 이 중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28GHz 주파수 대역입니다. 사실 3.5GHz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20GBps까지 가는 중간 단계에서 애그리게이션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주파수예요. 근데 이 애그리게이션 하는 게 이 3.5기가 대역도 있고요. 2기가 대역도 있고요. 800메가 대역까지 1.8기가 대역까지 해서 같이 애그리게이션을 막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애그리게이션 할 때 와이파이 쓰는 언라이센스 대역에 대한 것도 이렇게 스몰 셀 영역에서는 애그리게이션에 대한 것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그냥 5궤에서 밖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주파수는 28GHz 대역이 사실 20GBps였는데 좀 오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캐리어 주파수예요. 캐리어 주파수가 28GHz고요.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대역폭은 20GBps인 거예요. 주파수는 넓을수록 빠른 속도로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데 28GHz가 강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KT, LG, U+부터 회수했고요. 올 5월에 23년 5월에 28기가 주파수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국가에서 주파수에 대한 거를 뭐 경매를 했던 어떻게 그냥 허용을 해주면은 분기별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가 조금 미진하더라도 조금 다음번에 쓰겠다는 거를 약속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걸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그 연장해주면도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거에 대한 걸 회수를 한 거죠. 이유는 간단하다. 약속대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했네요. 보면 5G 기만급, 너무 좀 심한데. 좌우지가 20GBps 빠른 속도라고 했는데 평균 속도는 22년 말에 0.8기가, 0.9기가 정도 나왔고요. 2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과징금 부과하고 주파수를 회수당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기사 뭐 나온 거니까. 정부는 2018년 5G 3.5기가와 28기가를 각각 할당하여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이 10% 미만이거나 평균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조건을 걸었었다. 28GHz는 21년 말까지 15,000개, 45,000개의
그러니까 3사니까 4만 5천 개 기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기에 10%가량만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10% 미만이 되는 경우 이제 할당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얻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할당에 대한 조건이 회수에 대한 그 할당 취소에 대한 조건이 만족된 거죠. 실적을 채울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주파수 회수란 사상 초유의 고강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약속대로 28GHz를 설치했다면 과연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28GHz 주파수를 45,000개를 구축하더라도 이게 스몰 셀이 돼가지고 이게 그 5개에서 쓰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28기가의 주파수 대역은 속도가 빠른 만큼 부작용도 뚜렷하다.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RF에 대한 건 잘 모르더라도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저는 RF를 잘 모릅니다. 저는 이 피지컬의 RF 쪽이 아니고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그다음에 피지컬 레이어도 약간의 이제 데이터 링크에 연관돼 있는 쪽, 그러니까 하부 밑단의 피지컬 그 RF 쪽에 연관된 건 실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정도는 딱 요 정도예요. 보게 되면 요거 주파수가 높을수록 속도가 높을수록 회전율이 휘어진다는 나쁜 점. 그래서 극단적으로 거리가 짧고 장애물 피하기 어렵다. 제가 아는 수준의 RF는 딱 요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파수 영역에 저렇게 높아가게 되면 라인 오브 사이트 이제 딱 보이는데 보여야지만 가고, 그래서 빔 포밍이라고 해서 빔을 이제 딱 그 디렉션을 맞춰줘서 이제 튜닝하고 걔를 쫓아다니면서 트래킹하면서 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은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8기가가 만약에 다 했다 하더라도 가령 28기가 대역에 대한 전달 거리는 3.5GHz의 10% 정도. 그다음에 장애물 만나면 쉽게 끊기고, 그다음에 이걸 상당히 만약에 전체에 막 5개에다 설치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산악 지형인 경우는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 공장 안에서 쓰는 주파수로 브로드밴드하게 쓰거나 핫스팟으로 많이 모는 지역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벗어날 때는 3.5GHz의 캐리어를 쓴다든가 이렇게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개인용 모바일에는 이게 이제 조금 핸드오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고정돼 있는 거에 쓸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2통3사 28기가에 만약에 구축하게 되더라도 구축하더라도 이거 관련된 서비스가 일반 사용자들이 그냥 그렇게 막 여러분이 쓰고는 5G 모바일 폰으로 훌륭한 서비스를 받는다. 그리 많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지금 뭐 5G만 깔아갖고 4년 됐으니까 이제 알았네. 그래서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부터 LTE보다 20배 빨라갖고 도대체 뭘 쓰지? 킬링 애플리케이션이라도 있나? 아니 킬링 애플리케이션까지 아니어도 거기에 뭐 5G를 써야 될 뭐 이유가 있나? 약간 이런 거가 얘기가 나오면 약간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궁색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실 국정감사에서 기지국 부진한 구축 실적 문제가 제기됐지만 상당히 조금 궁색했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좋아했죠. 세계 최초 달성. 어? 세계 최초 5G 달성. 그래서 저희가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어, 이걸 많이 이제 달렸죠. 그냥. 응? 그래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강조했고 상용화 60일 만에 100만 돌파. 근데 우리가 5G 가입자 100만 돌파에 대한 것도 뭐 신규 가입자라든가 단말기 만들어 가지고 그 단말기에 대한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통신사업자는 비싼 과금을 하기 위해서 했지. 여러분들이 알았다면은 5G를 잘 가입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도 폰은 이제 아이폰을 쓰면서 바꾸는데
그냥 그 자급폰이라고 그러죠. 그냥 하나 받아가 저기 해가지고 심 카드만 내가 바꿔가지고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뭐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음, 이게 좀 심한 표현을 썼네. 5G의 실패? 대환장 컬레버? 이런 심한 말을 우리 하지 맙시다. 사실 이건 가는 과정이에요. 이동통신망에 대한 것은 1980년대부터 10년 주기로 1세대, 2세대, 3세대 해서 5G에서 2020년대에 원래 계획되어 있는 서비스였고요. 6G까지 가는 어떤 진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컨텐츠가 여기에 맞는 컨텐츠가 뭐가 있느냐? 아직은 뚜렷한 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만약에 우리 5G방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것이 AR, VR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IoT에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LTE만 갖고 나서 이게 풀로 다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약간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5G에 대한 것을 그쪽에 필요로 해서 이제 써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좌우지간 이런 조금 이동통사 여기 SK가 20배 빠른 거에 대해서 공정관리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부과를 했네요. 3.5GHz 괜찮나? 상용화는 물 건너갔다. 하지만 5G의 미래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어떠냐? 5G는 3.5기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28기가는 이제 취소했으니까 앞으로 또 그럴 거다. 근데 3.5기가는 28GHz보다 속도가 느리다. 주파수는 대역폭이 넓을수록 빠른 속도로 많은 걸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5GHz LTE보다 훌륭한 차세대 통신 기술은 분명하고요. 단순하게 주파수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저기 뭐야 주파 아 저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안테나 여러 개 해가지고 하는 기술이라든가 빔포밍이라든가 그런 기술들을 같이 이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에 얘가 얻을 수 있는 거는 1.5GBps로 LTE 1GBps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뭐 10초에 내려갈 수 있는 속도이고 상당히 그 저기 뭐야 LTE보다는 50배 더 빠른 그런 것이라 되겠습니다. 실제 속도로 따져보면은 뭐 이렇게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LTE에 대한 평균 속도에 보면은 5.6배 정도 빠른 속도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재 단기적으로 회사별로 22,000국, 45,000국을 구축했고요. 현재 28만 개를 더 구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보다는 LTE보다는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갈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캐리어 애글리게이션 하면 1.5기가 에서 뭐 3기가, 6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스피드가. 그래서 20기가bps까지는 풀로 다 못 얻더라도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하게 되면 점점 더 1.5기가서부터 더 많은 대역폭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만인 거죠. 지금 보면 5G 요금 내면서 LTE 요금 쓰는 것이 문제였고요. 그다음 non standalon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혹시 알고도 있을 것 같아요. non standalone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독이니까 이거는 5G하고 LTE를 같이 쓰는 것이고요. 스탠드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5G만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5G에서 LTE로 전하는 비율은 1.34, 100G 등 5G가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5G 폰은 기본적으로 5G로 맨 처음에 연결해서 쓰고 있고 그다가 LTE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은 다운로드되는 것은 1.34 상당히 1.3% 상당히 어, 낮은 거죠. 그다음에 5G 불통 사건은 2년 전이었는데 아직도 이건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건물 내부이나 수도권 외곽일 때는 집중받고 LTE로 바뀌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음영 지역이 있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3.5GHz도 회전율도 좋아. 상대적으로 멀리 갈 수 있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국의 밀도가 이동통신의 핵심 사항이라 기지국을 많이 설치하면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5G가 890, LTE는 151메가. 그러니까 LTE도 사실 1GBps를 이론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51 정도밖에 되질 않고요. 5G 3.5기가 인프라에 대한 것도 이제 800, 그러니까 LTE하고 사용을 측정해서 느끼는 것은 한 5, 6배, 5.6배 정도. 3사 평균 카바리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도 되고요. 전국 목표 시점은 2024년 LTE 전환율은 1.34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LTE와 견줘서 현재는 27%밖에 기지국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많이 깔게 될 것이다. 실제 이동 상사는 전국말 구축하지 못했어요. 현재 전국말 구축하지 못했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이 깔면은 좋게 느낄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걸림돌은 설치할 장소 확보하는 것이다. 3.5GHz는 28GHz 전파 돌기가 길지만 LTE보다는 짧아요. LTE 그 주파수가 쓰는 게 뭐 2.3GHz 대역에서 쓰기 때문에 2.3GHz보다 3.5GHz는 더 높기 때문에 LTE보다 이제 쓸 수 있는 반경이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주파수 간섭으로 인해서 더 촘촘하게 깔아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 그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는 뭐 물리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문제는 이게 커요. 지금 혐오 시설로 취급하는 건물주가 많다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옥상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이제 사용료를 받으니까 건물주들이 좋았죠. 그 다음에 그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그 건물이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약간 거기에 있는 전자파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전자파로 피해를 입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는 오히려 더 안 좋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철거 여기 보면 전자파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시도 때도 없이 철거 민원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죠. 이건 마땅치 않은 게 더스쿠프 분석에도 잘. 이 더스쿠프가 제가 어느 잡지인지 어느 언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네이버에 올라와 있던 거를 제가 여러분에 소개한 거라 어쨌든 뭐 그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LTE 5G에 대한 것이 주소가 얼마나 따져봤다. 흥미로운 경우는 두 번째 표현을 다음번에 또 보겠다는 거군요. 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사를 하나 같이 봤습니다. 상당히 우울한 내용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음, 여기 나와 있는 요 기사 하나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첫 시간이고 하니까는 이렇게 기사를 제가 오늘은 좀 자세히 봤습니다만 뭐 오늘 첫 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이제 자세히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제가 링크만 보내주고 링크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판단하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기사에 대한 거는 이렇게 동영상 강의하고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강의를 또 하나 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학기술과 사회라는 과목을 운영을 해요. 이번 학기에. 근데 공학기술과 사회라는 과목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걸 합니다. 여기 보면은 IoT 제가 아직 오픈을 안 해서 여기 있네요. IoT Fundamental Connection Things에 해당되는 강좌를 이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IoT가 어떤 내용인지, IoT에 대한 것이 여기 그 네다카드닷컴에서 한 세 개에 대한 코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코스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커넥티드 어, 커넥팅 띵이라고 해서 IoT 펀더멘탈 커넥팅 띵에 대한 내용을 가져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Things of Connection, Sensor, Actuator, Microcontroller, Software is every way. 그다음에 Network for Cloud Computing. 그다음에 Digitalization of and Business. 그다음에 Creation of IT Solution. 뭐 이런 내용이 간단한 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학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음, 음, 제가 여기에 인덱스 뭐 프로그래밍 여러분 뭐 프로그래밍에 대한 거 조금 좀 불편하는 친구인데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하셔야만 됩니다. 프로그래밍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뭐 너무 쉬운 걸 선택했나? 그래서 여기 이거를 보시고 IoT 코드에 대한 걸 왜 공부해야 되고 뭐 너무 기본적이긴 한데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어, 공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원래 실습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갖고 뭐 이렇게 소스 코드 하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퀴즈를 봅니다. 각 퀴즈에 대한 걸 보고 마지막 파이널 시험 뭐 코스 컴플리션에 오고 뭐 서티피케이션 주고 요건 이수증 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것을 제가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IoT에 대한 것을 중간고사 전에, 중간고사 후에는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이버 시큐리티가 왜 필요한지 어택 컨셉 테크닉 protecting your data and privacy, protecting organization, your future be cyber security 뭐 이런 식의 간단한 것을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어,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영문 이름을 주면 제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은 이 과목의 평가 방식은 저는 출석은 클래스에 돼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실시간 이 비대면 수업할 때 이제 하는 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만 봅니다. 중간고사 기간에도 그냥 동영 수업을 그냥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적극 수업 참여자는 제가 별도의 가산점. 적극 수업 참여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거나 하는 친구가 적극 수업 참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학년 2학기라 큰 부담이 없도록 제가 지당을 할 예정입니다. 강의 내용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강의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 요 내용이에요. 1세대에서 5G 모바일 네트워크까지 내용인데 사실 이걸 알기 위해선 요런 내용들을 데이터 통신이라든가 네트워크 3학년 교과목에서 여러분이 조금 배우셨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세대서부터에 대한 이동통신망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게 이제 순수한 이동통신망에 대한 기술이죠.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앞에 얘기한 기존의 유선통신망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유선통신망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나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유선통신망에 뭐 기본적인 서킷 스위칭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PSTN이라는 전화망, 플레인 올드 텔레폰 서비스라는 거, 그다음에 인터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전화망 기반으로 해서 1세대에서부터 여기 2.5세대까지 나오고 2.5세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인터넷이죠. 인터넷 기술이 나오면서 인터넷 기술을 이동통신망에서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유선 쪽에서 보게 되면 VoIP 기술이 나옵니다. 이건 유선 쪽
관련된 VoIP하고 IPQS에 대한 것은 유선 쪽 관련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G서부터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용어가 뭐가 나오냐면 ORIP라는 컨셉이 나와요. ORIP라는 컨셉이. ORIP라는 컨셉이 나오는데 이 기존에 있는 그 PSTN 기술이랑 같이 공존을 합니다. PSTN하고 IP 기술이 약간 공존하면서 서로 조금씩 비율이 IP 쪽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러다가 풀로 넘어가는 게 이제 이동통신 기술, 이동통신 이제 RF 기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코어 네트워크의 IP 기술. 그다음에 여기 서비스의 VoIP 기술.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가 이제 완전히 이제 진짜 IP 기반으로 다 바뀌어요. 이야기는 3G서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3G서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바뀐 거는 4G 가서 바뀌어요. 4G에. 그러니까 4G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게 RF 관련된 기술, 이제 뭐 우리가 LTE라는 기술을 뭐 하면서 막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액세스 네트워크하고 이 코어 네트워크, 액세스 네트워크와 코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액세스는 이제 가입자가 물리는 그런 네트워크이고요. 이쪽이 코어 네트워크이죠. 코어 네트워크 이렇게 코어 네트워크. 여기가 전부 다 여기가 이제 IP 기반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IP 기반으로.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그 타겟도 이게 이제 보이스 시장에서 보이스는 이런 혹시 이런 거 보셨을까요? 보이스하고 IP에 대한 걸 보이스는 점점 줄어들고 IP에 대한 건 점점 늘어간다. 뭐 이런 거를 보실 거예요. 이거에 겹치는 데가 이제 3G 모바일 쪽부터 오면서 이제 과금 체계가 바뀝니다. 과금이 그전에는 전화를 걸 때마다 과금이 됐었는데 우리 지금은 전화 요금은 별로 관조하지 않잖아요. 왜? 지금 전부 다 IP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IP 데이터 양이 더 중요한 형태를 받겠죠.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그렇지. 사실 이제 그래프에 대한 절대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보이스 서비스는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보이스 트래픽은 절대 줄지 않았고요. IP가 이렇게 증가했죠. 근데 이렇게 보이는 그래프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IP가 대세네. IP가 더 대세네. 보이스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사실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보이스 트래픽 시장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형태가 과거의 PSTN 기반의 이제 그런 그 넘버 세븐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돼 있었던 것이 이제 IP 기반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런 큰 그림의 변화에 또 하나 큰 축의 변화가 있었어요. 여기에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 인터넷망의 IP망이라는 게 우리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에요, 전부 다.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해서 배웠는데 얘가 언제부턴가 조금 바뀌면서 뭐 얘가 이제 뭐 VOD 쓰면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러면서 클라우드 네트워크 환경이 나오고 클라우드하고 약간 다르지만 뭐 데이터 센터 중심의 것이 나오고 뭐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서버에 대한 구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좀 이렇게 시장이 좀 변화가 되면서 이거에 대한 기술이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이 요거예요. 데이터 센터, CDN,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콘텐츠를 그리는데 이 코어 네트워크를 그리는 형상이 바뀌었어요. 이 코어 네트워크에 옛날에 우리가 이 장치를 그리며 무슨 기능 블락, 이 기능 블락이라는 걸 했어요. 기능 블락. 야, A라는 거, B라는 거, 뭐 C라는 거, 뭐 D라는 거, 야, 얘가 이렇게 동작하고 얘는 이렇게 동작하고 얘는 이렇게 동작하고 뭐 이렇게 인터페이스 갖고 뭐 어떻게 동작이 되면서 얘는 무슨 기능을 갖고 얘는 무슨 기능을 갖고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네트워크가 이렇게 기능 분라가 이렇게 걸려요. A, B, C, D. 그리고 과거에는 이것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별도 장치였어요. 얘네들이 전부 다 별도의 장치 있어요. 별도의 이제 과거에는
그러면 제가 이 공간을 좀 이동을 해야 돼서 여기 별도의 장치였어요. 이게 별도의 장치였는데 별도의 장치가 아니라 장치 하나에 A 기능, B 기능 어느 거는 그냥 A, B, C, D 기능 뭐 이런 식의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 디파인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컨셉이 나와요.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과거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하나하나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논리적으로 여러 개가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 그다음에 그 기능이 버추얼라이제이션 돼. 그래서 클라우드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컨셉이 나옵니다. 버추얼라이제이션. 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도크 시스템이라든가 아, 우리 컨테이너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가 이렇게 변하는 이러한 추세가 여기 우리 통신망 4G 통신망서부터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부터 4G부터 영향을 줘요. 4G, 5G에 대한 망 형상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5G 이동통신망의 펑션 블락을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게 아마 중간고사 끝나거나 중간고사 안 보니까 7주차, 8주차 때 보게 되는데 네트워크 펑션을 그리는데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즈 컨셉을 가지고 나서 5G의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G망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진짜 이게 종합예술이어야 돼요. 옆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1세대, 2세대, 3세대 이동통신망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IP에 대한 기술도 알아야 되고 3G, 4G, 5G, 3G, 4G에 대한 이 무선의 와이드밴드 CDMA, CDMA 2003X, LTE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코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변하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이제 텔코 네트워크라고 썼는데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요걸 또 하나 써놨는데 색깔이 좀 섞일 수 있는데 요 약간 콘텐츠 측면에서 요게 순수하게 우리가 뉴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5G에 대한 유스 케이스를 얘기할 때 사실 이 5G의 큰 등점은 브로드밴드 아니에요? 브로드밴드. 근데 모바일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 하나 맨 위에 있는 게 모바일 브로드밴드예요. 모바일 브로드밴드. 울트라 밴드가 뭐 그래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IPTV서부터 발전해서 우리가 유선상의 그 비디오 서비스에서 4K, 8K 서비스까지 그다음 AR, VR 믹스드 라디오, AR, VR 믹스드 라디오에 대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추수가 이제 IoT, 어,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IoT에 대한 것이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5, 이 머신끼리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케이스가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차량. 뭐 이런 축으로 세 개의 유스 케이스를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5G망에 발전하면서 여기 이제 IoT에 대한 거, Vehicle to X라고 하는 게 Vehicle to Vehicle, Vehicle to Person, Vehicle to Infrastructure에 대한 그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관된 게 스마트라고 하는 키워드랑 또 같이 연관이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까지 다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G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5G망의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제 QoS 서비스 품질에 따라서 여러 네트워크가 마치
공존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운영 관리라는. 근데 그렇게 쓰는 게 뭐냐면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거를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쓰는 컨셉이거든요. 그거 쓰는 게 바로 5G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다 같이 연관돼 있어요. 여기저기 다 같이 맞물려 있어서 어디에 딱 하나 기술이라고 얘기가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 자, 또 한 가지 저희가 여기에 같이 맞물려서 또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를 우리가 또 한번 또 고심 있게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에서 우리 통신은 가장 인프라 기술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은 그 기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AI라든가 IoT에 대한 거, 블록체인, 뭐 로보틱스,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들로 나오지만 자, 어쨌든 통신이 가장 근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 어, 3차 산업혁명에서는 약간 통신 쪽이었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약간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오리엔트 돼서 이제 발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앞에 제가 영상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5G망 별로 안 좋은데 5G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5G나 드랍해야 되겠는데? 뭐 드랍하셔도 할 수 없죠. 뭐 첫 시간 첫 번째 들었더니만 5G 뭐 기지국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라고 해서 이제 드랍을 하셔도 뭐 내가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5G만 안 하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하셔야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최근에 어, 넷아카드닷컴에 보게 되면 CCNA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CCNA 과정을 어, 지난 새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여름방학엔 데브넷이라는 강좌를 열었어요. 근데 이 데브넷이라고 하는 강좌가 뭐냐면 데브옵스라고 하는 그 이제 전산 쪽에서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게 뭐냐면 디벨롭 하는 거하고 오퍼레이션 하는 거하고 과거에는 이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이게 서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분리가 되고 통합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걸 여러분이 뭐 패치하거나 여러분이 어디 업로드해서 쓰거나 뭐 하려고 할 때 새로 쓰는 때 보게 되면 버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버전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동시에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소프트웨어에 대한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0년서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그걸 체계적으로 하게 하는 게 데브옵스 과정이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쪽에서는 약간 웹서버 말고 클라우드 하는 거 하고 같이 데브옵스에 대한 것도 이제 약간 핫해지고 있습니다. 네다카드담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데브넷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데브옵스랑 근데 똑같은 내용을 다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과정이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통신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AI를 공부하겠다. 그다음에 IoT를 관련 공부하겠다. 뭐 스마트폰을 하겠다. 블라블라. 뭐 자율주행에 대한 뭐 비클2 뭐 X를 뭐 공부한다. 뭐 아니면 뭐 로보틱스를 한다. 로보틱스를 한다. 뭘 하더라도요. 여기에 기반은 여기에 통신이 하나가 반드시 껴 있습니다. 통신이 하나 뚝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대부분의 모듈 이 챕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뭐 이거는 약간 뭐 인트로덕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소프트웨어 디벨롭 디자인에 대한 방법론 쪽인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API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 디벨롭하고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 여기와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이제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주로 그 뭐 클라우드 안에서 그 설정하는 그 플랫폼에 대한 코디네이션하고 콜라보레이션하고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소프트웨어 테스팅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디벨롭하는 메소드는 어떻게 있고 그래서 오토메이션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쓴다는 보면 여기 데브옵스 툴 쓰는 건가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네트워크 펀더멘탈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뭐 이 내용 하나하나가 상당히 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네트워크 뭐 5G는 아니지만 5G의 근간이 되는 IP 관련된 기술에 대한 거를 여기서 다 다룹니다. 이게 겉에 보면 이제 CCNA 과정을 서머리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과정 운영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친구들이 점수를 제일 못 받아요. 여기서 과락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그 대신 여러분 이제 모듈 6, 7, 8에 대한 걸 여러분이 또 열심히 이제 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꼭 그 다 좋고 다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통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통신으로만 많이 발전하고 통신에서만 잡이 많이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 그 잡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다른 쪽이랑 연관이 됐다 뿐이지 여러분에 대한 잡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 그 5G 이동통신망에도 관련된 내용 관점에서는 약간 좀 앞이 암울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랑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관련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의 계획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제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5G 이동통신망 계열 LTE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터널링, 4G 랜, LTE 어태치 아이덴티피케이션. 근데 이 내용을 내가 조금 손을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는 뭐가 있냐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에 대한 걸 어떻게든지 간에 좀 언급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없이 그냥 하니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해볼까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VUI, PIMS, VoLT, QS, LTA, 5G NR, 뭐 여기까지 NR, 그다음에 IoT, UHD, IPTV, CDN, 클라우드 컴퓨팅, 텔코 클라우드, NFV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 그다음에 5G 모바일, 5G 랜, NSA, 프라이빗 5G 국내 구축 현황 이렇게 주로 거의 이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음, 지난 2, 3년 동안 운영한 내용 콘텐츠에서 그 틀을 제가 거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4학년 2학기 때 보면은 그 이 진로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지금 하다 보면은 나는 사실 이쪽에 뭐 5G 쪽의 내용이 필요한데 내가 작년 졸업생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란 쪽으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쪽으로 자기가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후속 진행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되는 걸 내가 미리 주면서 미리 공부해라고 하고 나서 가서 면접 보고 시험 보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이 어디로 진로를 갖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제 컨텐츠가 이게 뭐 유튜브에 대한 거를 이제 캡처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강의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강의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내가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나서 보면 좋은데 유튜브에다 올려놨을 때 그게 약간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 비공개를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 클래스에서 그냥 주차별로 그냥 업로드를 시키기 때문에 그냥 뭐 지나가는 강의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거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유튜브에 할 때마다 다 올려놓고 그 링크를 내가 학생들한테 보내주고 클래스도 있고 뭐 아무거나 알아서 보세요. 뭐 맨 처음에 그랬는데 어, 그거는 진행하는 교과목이지 내가 지금 다다음 달 진도 나갈 거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그래서 거기 요 링크를 요 링크를 찾으면은 그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밑에 있어요. 제가 어, 어디죠? 그게 여긴가요? 아, 요거네요. 그러면 유튜브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어, 거기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보셔도 되고요. 쭉 가다 보면은 제가 작년에 학생들한테 오픈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맞지?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는데. RW 제가 좀 찾아놓을 걸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요거예요. 5G, 4G, 5G 모바일 네트워크 15주차 강의. 여기. 해서 요거에 대한 것이 뭐 4분 몇 분짜리인데 그거 뭐 볼 거 없고요. 어딜 보시면 되냐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별로 요약 웹엑스 강의한 내용이며 해당하는 오버뷰 하는 강의며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음. 자, 제가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내용에 대한 거를 얼추 다 말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무선통신 네트워크 이제 강의 진행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드렸고요. 어, 요 내용은 그 지금 이제 처음 이제 녹화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이 콘텐츠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하고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또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4차 산업혁명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관계를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선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서머리를 드렸습니다.